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형 당뇨 처음 진단받을 때의 상황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주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2형 당뇨예요. 2형 당뇨. 예. 이거 뭐 비만하든지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차츰차츰 진행해가지고 전당뇨, 당뇨, 당뇨합병증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거죠. 근데 1형 당뇨는 조금 다릅니다. 1형 당뇨라는 거는요. 그 인슐린 분비 자체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양상이 다른데요. 전형적인 게 이제 이런 식이에요. 20세 남자인데 갑자기 좀 메스껍고 주로 이제 소화기계 증상 같은 걸로 많이 옵니다. 메스껍고 토하고 뭐 목이 마르고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건 뭐 당뇨라고 생각하기 매우 어렵죠. 메스껍고 토하고 이러면 뭐 음식을 잘못 먹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잖아요. 목이 마른 건 이제 토하고 그러니까 탈수가 되니까 목이 마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보면 약간 단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체중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변을 자주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탈수가 점점 진행하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혈당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매우 뭐 많이 올라가요. 300 막 40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케톤,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케톤이 양성이에요. 케톤이 양성이고 아나이온 갭이라는 것도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다 의사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요. DKA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꼭 1형 당뇨에서 오는 건 아니고 2형 당뇨에서도 그 인슐린 분비가 심각하게 좀 부족해졌을 때는 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형 당뇨의 병태 생리 자체가 인슐린 디피션시거든요. 인슐린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1형 당뇨 굉장히 심각하게 인슐린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죠. 이게 사실은 1형 당뇨가 이렇게 진단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이제 왔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고 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1형 당뇨로 진단이 돼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사실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처음에 이제 응급실로 이건 이제 입원해서 치료해야 되는 병입니다. 입원해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벤트가 와서 입원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쭉 치료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약간 다르죠? 2형 당뇨하고는.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증상들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게 뭐 이제 숨이 좀 찬다든지 왜냐면 이게 케톤이라는 게 많다 보면은요 케톤 산증이 생기거든요. 케톤 산증. 케톤은 산성을 띠거든요. 피 안에 이 케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산이 산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pH가 7.35에서 피의 pH가 그러니까 블러드의 이제 pH가 7.35에서 7.45 사이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 7.2 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산이고 이게 올라갈수록 염기잖아요. 7.1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이 pH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떨어질까요? 이게 케톤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pH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케톤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이 아나이온 갭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 전해질이 있잖아요. 소듐 이온, 뭐 클로라이드 이온, 바이카보네이트 이 세 개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음이온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음이온이고 이제 이 소듐 이온 얘가 이제 양이온인데 요거의 격차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몸에 뭐 전기가 막 포지티브거나 네거티브나 막 우리가 전기를 띠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 양이온 얘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음이온은 얘에다가 플러스해서 다른 어떤 그런 이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갭을 구하면 이런 다른 음이온들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런 케톤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온들의 양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뭔가
측정되지 않은 그런 음이온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성 케톤산증 치료에서 그 치료의 결과로 보는 지표들도 이런 것들이에요. 뭐 그러니까 혈당 이런 거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혈당 떨어뜨려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pH하고 이 아나이온 갭 요거를 이제 치료 목표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 치료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케톤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하죠. 뭐 케톤을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이 케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몸에서 대사돼 가지고 다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6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게 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36시간 후에 측정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즉각적으로 바로 측정하고 또 필요하면 또 교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큐트 이벤트라는 거죠. 급성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부적절하고요. 보통 pH나 이 아나이온 갭을 많이 보면서 교정을 합니다. 뭐 물론 뭐 이제 혈당도 당연히 중요하죠. 혈당도 봐야 되고 혈청 뭐 삼투압 농도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될 게 많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치료를 평가합니다. 그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치료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이게 제가 왜 생긴다고 했죠?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슐린을 주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액 공급이에요. 수액 공급.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고르라고 저한테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고르라고 한다면 수액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탈수를 먼저 막는 거예요. 이게 몸 안에 뭔가 수분이 다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볼륨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몸 안에 볼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이제 수액으로 해결하면 거의 동시에 인슐린을 주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급성으로 치료하고 끝이 아니고 일형 당뇨에 대한 교육이 같이 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이형 당뇨하고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전문 간호사에 의해서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형 당뇨 처음 진단받을 때 상황 DKA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